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개묘년 신년을 맞아서 운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띠별로 또 생년별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주, 생년, 월, 일, 시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 띠에는 이렇구나 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쥐띠와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에 태어나신 분들의 전체적인 운은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그리고 걱정이 좀 많이 든다. 하지만 초심, 처음처럼 생각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이 뒤따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6년생이에요. 바위 틈에 꽃이 핀다. 바위 틈에서 꽃이 피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그 꽃이 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이 피면 다행인데 안 피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버려지는 거죠. 하지만 꽃이 피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하신다 그러면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울 겁니다. 응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만 꽃이 필 수 있다. 나이대가 또 보시면 많이 힘드실 나이에요. 그리고 나의 태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걸 고쳐 나가신다 그러면 주변에 귀인이 있다. 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난국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일단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년생입니다. 어떤 상황에 변화가 올 것 같다. 하지만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서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되겠다. 과욕을 부리시면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됩니다. 욕심을 내시고 내가 이 일은 어떻게든 내가 갖고 와야 돼. 이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물론 열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의 능력 밖 혹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심 이렇게 과하게 하시면 그 마음을 갖는 것만큼 화가 들어오니까 정말 조금은 욕심을 낮추시고 그리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는 있을 것이다. 72년생입니다.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 올바른 일이라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확신이 온다면 행동을 하세요. 이게 바른 행동이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걸 하면 될 것 같고. 고민을 해보셔서 확신이 있으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시면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취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는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년생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나이 탓은 그만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이 일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하지? 아니요.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에 지난 거를 가지고 너무 전전긍긍 얽매이고 그걸 놓지 못하고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때까지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경험을 한 거고 이걸로 인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좀 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8년생입니다. 지난 인생이 다 지혜가 될 것 같은 시기예요.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원하는, 나의 지혜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시면 또 본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쥐띠에 운을 한번 봤고요. 물론 쥐띠도 그 위에 때의 나이가 있고 아래 때의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신 분들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안 봐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윗대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시니까 좀 봐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드렸고요. 소띠입니다. 소띠의 전체적인 운은 좀 상당히 좋습니다. 솔바람이 부르면 돛대를 올려야죠. 항해를 하는데 바람마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는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생입니다. 아직은 젊으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행동도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시고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하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거기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하시면 좋은 기운이 꼭 도와주실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이런 뭐 운석이 내 앞에 떨어졌는데 그게 몇백억짜리나 뭐 이런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시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5년생입니다. 눈치는 이럴 때 쓰는 거다. 눈치껏 행동을 하세요. 눈치껏. 하지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안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회사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연인과의 흐름이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눈치껏 행동하세요.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쌓아놓으셨던 눈치를 이럴 때 발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안 좋은 일들을 상당히 많이 피해 가실 수 있다. 눈치껏 행동을 하시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생입니다. 지천명을 넘기셨죠? 50살을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넘기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럴 때는 이렇게 좀 지치고 힘이 드세요. 저도 50을 넘길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괴롭고 했던 것 같아요. 지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시기는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식을 취하실 때는 뭐 내가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는 휴식이 아니라 고민이죠. 휴식을 하실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시를 가서 낚시하시면서 그냥 멍 때리세요. 우리가 요즘 캠핑이 유행인데 캠핑 가면 다들 하시는 얘기 있죠. 뭐 불멍을 때린다, 멍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쉬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에너지들을 다시 받아서 또 사회에 돌아가셨을 때,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 새로운 활력소가 생길 수 있다. 또 힘드시면 힘드시다 라고 주변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 알리세요. 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61년생입니다. 살면서 해오신 일이 탄탄한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모든 띠에 혹은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살지요.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들고 그게 디딤돌이 되고 바탕이 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누르는 시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변에도 대인관계가 소홀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과 말싸움을 했다든가 하시면 그거를 빨리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풀으셔서 좋은 관계를 만드셔서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없애는 그런 시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오는 운에서 더 좋은 인연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힘든 일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주변에 안 좋은 일을 행동을 했거나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먼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아니면 안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가서 대화로 풀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일을 혹은 나의 바탕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9년생입니다. 생각하셨던 작은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 뭐 운동을 해야 되겠어.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취미 삼아 노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했어. 내가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연륜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탄탄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저없이 시작하셔도 좋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부터 내가 열심히 로또를 100만 원씩 사가지고 한번 로또를 당첨될 거야. 이런 운은 없으시니까 그냥 작은 일, 생각하셨던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리고 지혜가 상당히 많으세요. 우직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쥐띠와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모든 운만 받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또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쁜 운도 좋게 변할 수가 있고요. 혹은 생각에 따라서 나쁜 것도 남들이 봤을 땐 너는 올해 운이 너무 안 좋아. 너는 하는 일마다 오래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나의 생각에 따라서 아니 나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쥐띠와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좋은 일은 조금 조심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은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올해도 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범띠하고 토끼 이 두 가지 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 생년월일 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범띠입니다. 전체적인 운은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인내를 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디 가도 안 돼요. 우산이 없으면. 또 우산이 있다 하더라도 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숨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98년생입니다. 이것저것 바쁩니다. 젊은데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은 경륜과 연륜을 가지신 분들의 조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경륜과 연륜이 풍부하신 분들의 조언을 좀 들으시고요.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먼저 몸을 살피시고 그 다음에 조언을 많이 들으세요. 젊어서 보약한 척은 나이 먹어서 보약을 척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건강을 챙기시면서 어른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86년생입니다. 또한 정신없이 바쁘시죠. 또 바쁜 시기시고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급하다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시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조금만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약간 20% 정도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는데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또한 어떤 일이 생기질 않죠.
그러니 생각을 하시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부분은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74년생입니다. 선택을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아, 이건 어떠지?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지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의논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지요. 나한테 맞는 어떠한 일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고 거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십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그거에 진취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행동을 하시면 분명히 가을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2년생입니다. 사람들이 참 내 맘 같지가 않죠.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마음처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아,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뭐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 상대방을 이해하시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때 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는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 주변에서 현명한 생각을 하고 선명한 판단을 했다라는 소리를 결국은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년생입니다. 힘든 인생살이 다 겪으신 분이 이렇게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힘든 거, 또 괴로운 거,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경험이죠. 그 경험을 잘 살리셔가지고 하시던 일 이렇게 조금 더 마무리를 잘 하시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망설이시는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범띠의 전체적인 운이 좀 기다려라, 구설이 있고 힘이 든다라는 건데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년월일 시기가 다 다르듯이 운이 좀 다르죠. 전체적으로 도와드린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토끼띠입니다. 하던 일에 집중하자. 구간이 명간이다. 전체적인 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던 일에 집중을 해야지 아, 이걸 또 해볼까? 저걸 또 해볼까?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전환이 있는 분들도 있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상담이나 혹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족과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일은 하던 일이 그냥 집중하고 구간이 명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9년생입니다. 복잡하고 정신없다고 다 피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취미와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맨날 나를 갈고 내가 힘들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눈치가 보여. 다 겪었죠? 예. 물론 겪고 계신 분이 제일 힘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나는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있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러느냐?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건데 그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 돌파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시면 분명히 돌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쌓아놓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면 돌파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7년생입니다. 서둘러서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고요. 많이 급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뭘 해야 돼 라고 조급함을 가지시면 화가 옵니다. 화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고서들리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점검을 해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 사람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없는데 계속 완벽을 추구하고 하시면 오히려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63년생입니다. 긴 시간 잘 견뎌오셨다. 고생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를 봐야죠. 결과를 봐야 되면 이익도 돌아옵니다. 전체적인 운이 결과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조금만 더 마무리 작업을 잘 하시면 좋은 성과는 옵니다. 좋은 성과는 오는데 새로운 시작, 이 일이 끝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끝나고 내가 다른 일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서서히 함께 준비를 하셔도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51년생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날에 초상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살아온 길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 반성도 하게 될 거고요. 어쩌면 참회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요. 지금 모습에 내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나는 이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지난 과거의 모습,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십시오. 늦은 게 아닙니다. 다들 늦으셨다. 나이가 있어서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100세 시대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인데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나라의 구분이 그렇다 보니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구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나라의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죠. 어려운 시기에 나는 잘 됐어. 나는 괜찮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의 운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나라의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국민들의 생활도 많이 힘들어진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는 힘든 일들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작은 일들이 행복으로 다가오고 극으로 다가오면 분명히 또 이겨나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힘을 내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용띠하고 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대박이 나는 띠는 이런 띠다, 올해 이런 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이렇게 촬영을 하셔서 올리시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저는 대박이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조심하고 가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서 안 좋은 일은 피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띠의 전체적인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고정관념을 좀 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물론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00년생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 조언이 당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럴 거야. 지금 나이대로 보나 연령대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나이세요. 근데 그게 다 무조건 맞다.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라는 생각은 젊었을 때 혈기, 의욕으로 하실 수 있지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지혜를 구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게 달라. 저 친구는 예상치 못하게 일을 참 차분히 잘해 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8년생입니다. 법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다툼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형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집이나 땅 같은 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취득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서 이 일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옆에서 조언을 한다.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언이 잘못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겁니까? 차라리 전문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고 조언을 구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보고 사람하고의 마찰을 피하고 그 인맥이 또 소중한 인맥으로 갈 수 있습니다. 76년생입니다.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십시오. 근데 혹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야.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자존감을 좀 자식과 나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 싫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부탁 하기 싫어.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자존심은 좀 버리시고요. 상담을 좀 많이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분이 아직 주변에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은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신다 그러면 아직 실패한 인생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실 분한테는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64년생입니다. 목표하신 것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지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가 이제 나에게 떨어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과연 저 땅이든 건물이든 상가든 집이든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결과가 다 오셨다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손해수가 좀 있다. 손해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돈을 절제를 하고 아껴야 된다. 그래야 금전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그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 노후에도 편안하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노후에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돈 걱정을 하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답니다. 가진 것만큼 걱정을 하지요. 그래도 내가 좀 안락하게 많이 어려움 없이 아쉬운 소리 남에게 손 벌리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 금전이 결과물이 나오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2년생입니다. 겸손은 미덕이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또 나이가 있으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나 때는 요즘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조언이 되는 건지 내가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압을 하는 건지 혹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은 소시오패스죠. 그러니
조언을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행운이 돌아옵니다. 행운이 올 땐 이 겸손하지 않으면 행운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행운은 악운으로 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에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시고 대박이 나시고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잘 됩니다. 오는 복은 복이 아무리 많은 복이 온다 하더라도요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놓치는 이유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조심한다 그러면 그 오는 행운과 운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하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뱀띠로 넘어가겠습니다. 뱀띠는 내가 저 길에 가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으면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걸 보통 길을 간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세요. 내 인생의 길을 간다. 내 사업의 길을 간다. 나는 이 길만을 걸어왔어. 나는 어떠한 길을 이렇게 지향을 해. 혹은 어떠한 길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길이 생겼으면 가셔야죠. 가시는데 마음가짐을 이제 반환점이라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지시고 하시면 결과는 올해 많은 것들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01년생입니다. 생각하셨던 정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좋은 점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주변에서 저 아이는 이 점이 진짜 장점이야. 장점 개발을 많이 하십시오. 스펙이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펙하고 장점은 저는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상승세를 타고 한번 날아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많은 것들이 결과가 또 생기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결과로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89년생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친구는 나에게 몇 번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내 친한 친구 아무개가 몇 번 나에게 돈을 빌려 갔는데 신뢰를 잘 안 지켜.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나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주겠다고 한 것을 못 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돈을 빌려가고 혹은 어떠한 도움을 받아가고 돈을 빌려갔는데 명품백 사고 뭐 이성을 만나러 다니고 여행을 가고 그러면서 나에게 정작 주어야 될 거 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 그러면 좀 끊어버리시는 게 현명하시다. 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고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주세요. 이게 다 증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마음에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한 달 후에 나에게 이자 10만 원을 더 줄게.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거지요. 네,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도움이 아니라 내가 저 친구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이 정도는 정말 도와줄 수가 있어 하면 조금 이제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주변을 둘러보아라, 도와줘라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증복이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보답을 못하고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좀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7년생입니다. 조급함에 너무 급하세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나갈지 지금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미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일 하는 게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 이런 조바심이 생기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걱정은 지금 벌써 하는 건 좀 이르다. 실패를 먼저 이렇게 걱정하시고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은 그 결과가 어찌 나오든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안 좋게 되었던 거라도 내가 이 경험치를 쌓아서 더욱더 좋은 일, 두 번 다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급함에 미리 생각해서 나쁜 결과를 생각을 해서 벌써부터 추진하는데 힘이 쭉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대인관계에 이렇게 신경을 잘 쓰시면서 다시 한번 차분차분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5년생입니다. 약간의 고집이 있으세요. 부리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집을.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3살짜리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맞습니다. 주변을 한번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우지? 저 사람한테 내가 뭘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넌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을 오히려 한번 이 기회에 반대로 상대방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번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배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나실 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뭘 배울 게 있지? 우리 아이가 나와 다른 어떤 점이 있네? 이거는 정말 괜찮네? 혹은 우리 회사에 누가 이런데 걔는 참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이 무조건 많아,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고 얘기하시면 그 크지도 않은 코 한번 당합니다. 큰 코 다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큰 코가 다치면 그래도 낫지요. 근데 크지도 않은 코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 저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이 난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맥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나의 잘못된 점, 내가 혹시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3년생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나이를 이렇게 먹은 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잘못 사는 건가, 힘든 거, 마음이 힘들죠? 한번 이때까지 살아오신 연륜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 마음을 큰 천과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그럽니다. 흐르는 물은 모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좀 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천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천의 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다 감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싸주는, 나에게 들어오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던 걸 좀 천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감쌀 수 있는 시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되라는 게 아니고 천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겪어봤고 나이가 어린 분들도 희노애락은 각자의 크기에 맞게 다 오고 있어요. 그 희노애락에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또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행복한 건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가슴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행복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노애락, 안 좋은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무서운 거를 당당히 한번 뚫고 나가려고 힘을 쓰신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말띠하고 양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띠의 운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박이 난다, 올해 무슨 띠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오는 복은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아군은 나빠져서 저에게 오더라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냥 아군은 아군입니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죠. 근데 복은 오다가 내가 받을 준비를 못하거나 내가 실수를 하면 복이 아군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말띠운입니다. 이것은 기회다. 누가 대신 살아주냐?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총론을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02년생입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이제 사회 나오셨으면 초년생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재산이다.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고 화가 나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연령대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욱했던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실수를 했고,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가 학교 선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윗대에 계신 분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화가 복을 찰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리해야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화나시는 거를 참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0년생입니다. 심심하시면 움직이세요. 멍 때리다가 기회를 다 못 잡습니다. 이 말씀은 좀 지체를 한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오늘 피곤하니까 하면서 내일로 미루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생각이 들고 하시면 행동을 하셔야 된다. 변화를 원하시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요즘 이렇게 나태해진 것 같아. 어떠한 일이 새로 오고 있는데 내가 괜히 귀찮아 이런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가 나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제들 간에 이렇게 마찰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형제들도 이래도 타인이 나에게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8년생입니다. 하는 일이 작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나 맨날 나가갖고 이 일을 해. 맨날 똑같은 일이야.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 똑같은 작업을 단순한 행동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땐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참아보셔라. 참아보시면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다. 혼자 발만 구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미없다고 해서 이렇게 버리거나 나태하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아라. 하는 일에 대해서 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요. 66년생입니다. 신뢰가 쌓이는 시기십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을 누군가가 저에게 맡겼을 때
이걸 기회로 삼고 좀 주도면밀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일을 처리하신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일 처리가 정말 깔끔해. 하는 일이 너무 명확하게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4년생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나이 어리신 분들, 나이가 많이 어린 자식 때일 수도 있고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마찰이 많이 생긴다. 마찰이. 근데 연세가 그 정도 되시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 때는 내가 이랬을 때는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깡패가 아니죠. 공정하고 나이를 떠나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아랫사람 입장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사람을 대하신다 그러면 멋진 사람, 저분은 연세가 있어도 생각이 깨어있어, 우리랑 말이 통해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거고요. 그 나이대가 좀 어리신 분들도 이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실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이래, 나 때는 이래, 나는 말이야, 이런 말씀은 좀 자제를 하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띠세요. 갈등이 많이 생기고 엉뚱한 생각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시고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던 일을 하셔라. 그러면 결과는 이루어지는 나이다,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03년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은 학교 생활도 잘 하시고 또 집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잘 갠다든가 엄마한테 맡기지 않고 아버지한테 맡기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조금씩 꾸준하게 습관화를 시키시면 올해 어떠한 결론이 나실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실 분도 많다. 그리고 틈틈이 좋은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으시니까 화려하고 조명이 켜져 있는 곳에서 음악이 들리고 하는 곳에서 노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한 반편이 되겠지만 사색이라고 하죠. 사색을 좀 즐기시면서 이 머리에 좀 지식을 넣고 안정화를 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91년생입니다. 성실하게 살으셨고 성실하게 또 사시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변에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칭찬을 들으면 자만하지 말아야겠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네. 그리고 또 나를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시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일들을 계속 이렇게 나한테 완전히 몸에 배고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계속 괜찮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사소한 물론 사람이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소한 실수 하나로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실수를 하면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상대방에게 실수했으면 뒤로 내일 만나니까 내일 사과해야지, 모레 만나니까 사과해야지,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오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에게 약간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다. 그러면 늦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문자라도 좋고요. 사과를 남기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죠. 내가 아무개 씨한테 오늘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잠이 안 온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문자나 통화를 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만나는데 내일 얘기해도 되지. 그러면서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다르네.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좋은 인연으로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으시겠습니다. 네. 79년생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트러블이 조금씩 생깁니다. 트러블이. 이 해결책은 너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어우, 짜증나지요. 예,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데 그러면 작은 트러블, 마찰들이 크게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럴 때는 단 한 가지죠. 그러려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네? 그렇다고 해서 너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못하시면 속에서 화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이렇게 한 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가? 그래,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겠죠. 근데 아니야, 그건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피하십시오. 일단 피하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우리 다음번에 만났을 때 서로 누가 뭘 잘못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잘 피해 나가셔야 됩니다. 잘 피해 나가셔야 새로운 사람도 생기고 있는 사람도 단단해지고 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67년생입니다. 낯장부림입니다. 한번 내린 결정은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하는 좀 의지, 끈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낯장부림인데 이왕 꺼내놓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밀고 나가세요. 그냥 팔랑귀처럼 그때 이걸 내가 이렇게 했어. 물론 인간은 사람은 다 후회를 좀 합니다. 후회를 하지만 이 시기에 이 나이대 계신 분들은 조금 고집스럽게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을 질게.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좀 진취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셔서 시기를 잘 타개해 나가셔야 실수하신 잘못 내놓은 카드라도 어느 정도 무마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5년생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온갖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노후는 어떻게? 이 큰 걱정이죠. 예.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따뜻하고 행복하면 또 밖에서 나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집안을 돌보십시오. 가와만사성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나의 경륜과 이런 것을 너무 믿으시고 독단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을 땐 가족들을 한번 부르셔가지고 가족회의라는 거를 좀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정말 가족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하시고 오해를 불러드릴 일, 행동 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빠는 혼자서 왜 이래? 엄마는 혼자서 왜 이래? 아니 이런 왜 자식들하고 상의를 안 해요?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함께 의논을 하시면 조금은 좋은 결과로 가시고 주변들을 가족들의 지지로 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해주면요. 가정은 화목합니다. 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네? 여보, 당신 괜찮아요. 노력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노력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힘을 보탤게요.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와만사성 잊지 마시고요. 43년생입니다. 자식, 배우자 마찰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좀 참으시고 이제 연륜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가셔야 되는지 너무나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실 것 같으니까 좀 가족들하고 마찰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안이 잘 돼야 된다. 집안이 정성과 진심을 다하셔서 좀 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조금만 더 하세요. 집안에서 들어갔는데 마찰이 생겨갖고 밥을 잘 해주시던 사모님이 와이프가 밥을 잘 안 해주고
인사를 잘하던 아들이 안 하고 인사를 잘 안 하고 섭섭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나마저 짜증을 낸다 그러면 아주 크게 집안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위해서 그냥 스트레스를 소소하게 하시는 일이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일, 혹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까운 곳에 등산을 가시거나 아니면 좀 걸으시거나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피하시면서 가족들하고의 마찰을 조금은 피하셔라. 어른이 가족들, 특히 와이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와이프나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고 화도 많이 나시고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키웠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시겠지요. 충분히 드실 거라고 이해가 갑니다. 또한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때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거나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우리 어머니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혹시라도 저의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황혼으로 넘어가고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시고 또 저녁 때에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러죠. 아침에 뜨는 일출을 보고는 감동을 받지만 저녁에 지는 일몰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약간 우울해진다고 할까요? 서글퍼진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것에 서러워질 수 있으신 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부모님이 그러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른들께서 그러신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아랫사람으로서 또 언젠가 제가 그 나이가 됩니다. 우리는 그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다, 올해 대박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은 내가 준비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다만 조금 더 조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안 좋은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행TV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원숭이와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숭이띠에 대한 총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 본인 개발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년생입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주변에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스스로 답을 찾기 어렵거나 힘드신 문제가 먼저 있다 그러면요, 한번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이후에 주변의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서 다르게 볼 거면서 또 당신의 일에 힘을 보태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을 하신 후에 주변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2년생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직이나 이동이 있겠어요. 이직이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집이 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곳이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삶의 터전에서 벗어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 심사숙고해서 이동을 잘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이 우선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선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올 가을쯤에는 풍요로운 결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년생입니다. 드디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다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지 않으시면 힘만 듭니다. 시간도 적절하게 나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력도 적당하게 분배를 하시고 움직이시면 적응도 빠르시고 인정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68년생입니다. 정이 많아서 큰일이다. 정이 많아서 큰일이다. 정에 움직이면 후회도 있겠습니다.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이게 정보다는 약간 이기적이란 소리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를 좀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꺼내봐야지 하는 것보다 빨리 그 사람을 꺼낼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게 먼저이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6년생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 요령을 바라지 마시고요. 성실함을 무기로 삼으시고 이날까지 성실하게 사셔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단단해지고 또 그 길에 따르는 사람 또한 생길 거다. 전체적으로 원숭이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반을 넘어가시면 조금 운들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힘이 드셔도 좀 참고 중반, 후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면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닭띠가 운수가 안 좋다. 운수가 안 좋다. 많이 힘들 거다. 몸도 아플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올해 닭띠에 태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운은 금전운은 좋으나 구설이 따라온다. 항상 잘 되는 사람이나 이렇게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금전이 좀 풍요로워지고 하면 시기와 질투가 조금씩은 다 옵니다. 그걸 잘 극복하시면 될 거라는 것을 총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05년생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죠. 나이대가 그렇습니다. 나이대가 그렇고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생활을 하시면 귀인 운이 있으세요. 귀인. 주변에서 크게 도와주실 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귀인이 또 멀리 있지도 않고요. 아주 상당히 가까운 곳에 또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잘 되리라. 저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3년생입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체력 관리에 힘쓰시고 건강 관리도 조금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치면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지칩니다. 회사에서는 직장에 같이 있으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체력,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내가 힘들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저 사람도 어떻겠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내가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체력도 함부로 소진을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분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1년생입니다. 하루하루가 돈이 들어온다. 좋으시죠? 내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움직이신 게 금전으로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조금 풀릴 건데요. 닭띠에 대한 총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설이 따라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구설은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행동 거지도 조심하지만 내 말도 조심하시면 돼요. 말을 조금 조심하시고 하시면 이왕 들어오는 금전운 더군다나 많이 좋으세요. 예, 많이 좋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그 돈밭을 걷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밭을 걸어야지 그거는 안 되죠. 예,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니 다른 성과를 내기에 필요했던
예상적인 시간보다는 빨리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 예, 좋은 운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본인을 잘 돌아보시면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년생입니다. 닭띠에서 69년생이 조금은 힘이 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의 열매가 맺는다. 이미 맺기 시작했고 이제 익어서 떨어질 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가을 들었으면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정진을 하시면 집안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거고요. 문서운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무엇을 해야겠다. 올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 일단 구설에 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설을 안 탈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의 열매를 아주 잘 따서 아주 맛있게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년생입니다. 노후 자금을 생각해서 투자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수확을 하실 때가 됐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내시고 이건 다 내 거야, 이건 다 나만의 것이야, 내가 준비했으니까 다 내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일부는 조금 이렇게 주변에게 베푸시는 그런 덕과 아량을 보이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좋은 일로 이제 또 선물 아닌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운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저는 국운이 흔들리면 이 백성들 국민들의 운도 약간은 안 좋아진다라고 배웠기 때문에요. 나라의 국운이 얼른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이거보다 더한 힘든 일도 견디셨던 그런 의지와 끈기를 가지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신다 그러면 올해 아무리 힘들어도 잘 견디실 거고요. 또 이게 바탕이 되어 단단한 걸음이 되고 풍요한 땅이 되어서요.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고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도행TV의 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행TV의 도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개띠하고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띠에 대한 총운은요. 몸에 좋은 약을 먹었구나. 힘이 넘쳐나니 일에 힘쓰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에 좋은 약을 드시고 힘이 넘치시면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도 생길 거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귀인도 나타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4년생입니다. 길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방관을 하면 죽질 못한다. 주변에 잦은 행운들이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셔야 되겠지요. 하시지 않고 방관을 하시면 그 좋은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관리를 잘 하시면서 좋은 일들이 주변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할까? 조금 미루어졌던 일들이나 생각만 하셨던 일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에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2년생입니다. 일의 주도권은 본인이 가지십시오. 하다못해 금전 나가는 것도 본인이 가지시고 어떠한 일에 내가 주축이 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이든 아니면 내가 관리를 하는 돈이든 너에게 넘어가면 다시 오기 힘듭니다. 금전관리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본인이 관리하시면서 재정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좋아지신다고 해서 내가 요번에 100만원을 벌었으니까 100만원 안쪽에서 내가 지출할 내역을 정확하게 쓰셔야겠지요. 거기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하신다 그러면 과소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운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복은 오다가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년생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사는 것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오늘 왜 출근을 해? 무료해. 일이 없어? 아니면 눈치가 보여? 짜증이 나? 하실 수 있지요. 예. 충분히 하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의미,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미를 자주 부여를 하셔요. 그 주변의 작은 일들이든 큰 일이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이 일들이 조만간 좋은 일로 변해서 나에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58년생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니 행동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오해라는 것은 나의 작은 행동에서 오는 거고요. 사람들하고의 마찰은 거의 입에서 나오는 구설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혼자 상하고 의도치 않게 했던 행동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오해하시는 분도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면 민망하겠지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오해가 있는 와중에 또 풀으려고 말을 잘못하시면 구설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조금 깊이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 때문에 지치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기운이 있다. 나는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는 좀 바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좀 내셔가지고 올해 조심조심, 사람 조심, 입 조심을 하시면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6년생입니다. 소비가 많아지실 것 같아요. 물론 연세도 소비가 많아지실 연세일 수도 있지요. 근데 예상치 못한 금전들이 나가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소비 습관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요. 금전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만 하시면 아주 그래도 있는 돈을 잘 쥐어짜서 다 또 잘 보듬고 잘 재테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린고비처럼 움켜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린고비는 구두쇠죠.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있는 거를 쥐어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니까요. 있는 거를 관리를 잘 하셔라. 쥐어짜고 아끼고 막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만 좀 습관처럼 관리를 잘 하신다 그러면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분들하고의 마찰을 상당수 많이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력을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은 그래도 많이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돼지띠입니다. 닭띠와 마찬가지로 돼지띠인 분들이 조금 힘이 드실 거라고 보여요. 괴롭고 힘들겠지만 경험을 살린다. 나의 경험을 살려서 일을 끝까지 잘 풀어나가다 라는 마음을 좀 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번 좋고 매번 큰일이 있고 그래서 나한테 행운이 매번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매번 좋고 매번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것에 좀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으시면 괴롭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살아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고 헤쳐나가신다 그러면 좋은 일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생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당신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겠지요?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잡아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당장 오는 일들이 약간 골치가 아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러지 마시고요. 골치 아파도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한번 용기를 내셔 이렇게 한번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아주 좋은 성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3년생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무당 빤스 입었나? 야, 너 뭐가 이렇게 촉이 뛰어나?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눈치가 아주 그냥 뛰어나실 거예요. 직감도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진취적으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능력을 실컷 발휘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1년생입니다. 기회가 옵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계시는 나이죠. 이럴 때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질구레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만, 뭐 자질구레하게 잦은 일들, 이런 거에 너무 자꾸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집 앞에 누가 계속 쓰레기를 버리네? 그거 누구 찾아야지, 잡아야지 하고 신경 쓰고 밤에 지켜보고 CCTV 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한번 더 치우지 뭐 라는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자질구레한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71년생 분들은 올해 또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꼭 남녀관계, 이성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도움을 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나타나실 시기가 오거든요. 이럴 때 잡을 수 있고 내가 이걸 캐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질구레한 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기회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온다. 그러니 내가 준비를 하고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년생입니다. 문제야 와라. 내가 다 해결한다. 자신감이죠. 아주 자신감이 넘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되거나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질 것 같을 때 주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였던 문제들, 지지난해부터 슬슬 꼬였던 문제들도 해결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거든요. 자꾸 신경을 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고 이러지 마시고요. 해결을 보실 수 있는 운들, 실타리가 엉켜있는 걸 풀 수 있는 운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삼아서 빨리 풀어버리시고 다시 하실 일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 문제야 와라. 내가 다 해결한다. 이거 얼마나 강하고 힘있는 말입니까? 그러니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고 어떠한 결론을 내시면 추진력 있게 쫙쫙 밀어붙이십시오. 엉켜있던 것도 혹은 남들이 못하는 거, 이거는 까다로울 것 같아 라고 회피를 하는, 기피를 하는 일들도 하시면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47년생입니다. 값진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 내가 어떤 뭐 좋은 일이 이 나이에 있겠어? 아니요. 값진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손이 귀하신 집안이라면 귀한 자손을 볼 수도 있는 운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 값진 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좋은 생각.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아이를 가지신 산모분들한테는 뭐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뭐 먹고 좋은 음악을 들어라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4월달까지 정도만이라도 짧은 이 4월달까지 정도만이라도 좋은 생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값진 일들이, 너무나 값진 일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도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전에 같았으면 크게 맞을 아군도 조금은 소멸을 해 나가면서 이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으세요. 그러니 값진 일들이 생길 거야. 내가 지금 참고 감내하고 내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이것들이 다 나에게 값지게 돌아올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값진 게 보상이 된다 생각하시고 행동을 그렇게 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
12가지 띠를 가지고 이렇게 운세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띠, 돼지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좋은 것들은 작게든 크게든 꼭 옵니다. 꼭 필연이라는 말처럼 꼭 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군이 큰 것이 작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에게 데미지 없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값진 것을, 또 혹은 좋은 행운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아군도 전화위복이 되어 좋은 운으로 저한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운은 준비를 하시고, 내가 정갈이 하시고, 내가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해서 다 받으시고 크게 받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아군도 이렇게 소멸을 하고 또 작게 변하고,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신중히 한번 잘 풀어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